생산되는 뉴스는 과연 몇 건일까요? 우리는 지금 뉴스의 홍수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뉴스란 어떻게 골라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올바른 뉴스란 뭔지, 올바른 뉴스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멋진 패널분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의 심석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여기 나오시게 됐는데 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지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뉴스를 사랑하시고 뉴스를 또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기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진행 기자 같이 만나서 이런 좋은 얘기를 나누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여러 개를 봤는데요. 전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이렇게 다들 뉴스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올바른 뉴스가 무엇인지 저조차도 궁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뉴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뉴스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도 진짜로 수백, 수천 건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인터넷, 신문, 방송 정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뉴스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30살 조예람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요즘은 너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메인으로 추천해준 뉴스를 보는 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털에서 편집해준 메인 뉴스를 많이 접할 텐데 그러다 보니 같은 사안이어도 어떤 뉘앙스의 뉴스를 포털에서 메인으로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이 공정한 시각으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포털 뉴스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인터넷 포털의 메인에 뭐가 걸려 있는지를 보는데 거랑 다음을 같이 봐야 돼요. 너무 다르거든요. 특히 뉴스 편집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댓글 여론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포털이 주는 뉴스만 읽다 보면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질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뉴스를 메인으로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가요? 교수님 말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죠. 두 개의 포털이 보여주는 기사들이 많이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많이 본 기사도 양쪽에서 많이 다르죠. 다릅니다. 예, 한 포털에서 많이 본 기사 1등으로 올라가는 기사가 아예 이쪽 포털에는 안 보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고요. 그래서 포털이 선정해준 기사보다는 포털 안에 언론사들이 선정해놓은 뉴스의 큐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좀 선택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포털이 그 뉴스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 뉴스의 공정성을 포털에 묻기보다는 우리 뉴스 소비자들이 스스로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포털에 스스로의 이 정신세계를 의존하지 말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포털들은 이제 거의 AI가 편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메인 조작, 검색어 조작 이런 의혹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포털 측에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편집을 하지 않는다. AI 인공지능이 편집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공정함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본 기사를 우리 AI가 맞춤형으로 그 다음 기사를 또 추천을 해주잖아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혹시 구독자한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포털이 AI를 많이 이용을 하죠. AI를 이용을 하면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용어로.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의 뉴스를 많이 보는지를 미리 판단해서 그 주변에 똑같은 필터를 항상 들이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만 뉴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욱더 자신의 어떤 한쪽의 시각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하나는 AI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설계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의 생각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기사를 선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뉴스를 선택하는 방식을 좀 더 고민을 하시라.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AI 추천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제가 읽는 기사가 다 정치인 기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추천 기사가 다 정치인 뉴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제가 평소에 자주 읽지 않는 분야의 뉴스를 그냥 클릭해요. 클릭해서 스크롤 내리고 댓글 보고 다음 기사 또 막 문화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분야 기사를 클릭을 해놓으면 우리 AI가 여기에 속아서 다른 분야의 기사를 가끔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필터 버블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뉴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기 참 어렵다는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포털의 어떤 인공지능 추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기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SNS 뉴스입니다. SNS에서 유통되는 혹은 SNS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뉴스,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될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번 사연은 25살 백성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휴대폰을 통해서 SNS에 뜨는 뉴스 콘텐츠를 자주 접합니다. 자,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영상 활용으로 인해서 지루하지 않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SNS 뉴스만으로는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SNS 뉴스, 정통 언론사의 신문, 공중파 뉴스를 골고루 본다면 각각 어떤 비율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SNS 뉴스, 정통 언론사 신문, 공중파 뉴스 비율을 물어보셨는데 너무 어렵죠. 이 비율, 예, 황금 비율이란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SNS를 통해서 뉴스 콘텐츠를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떻게든 뉴스 콘텐츠를 많이 보는 게 자신의 어떤 시사적인 입장을 정한다든지 사회적인 상식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신에 가능하다면 SNS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파편적인 정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SNS를 많이 쓰지만 거기는 내 친구가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뉴스들이 주로 들어오고 언론사들이 보내는 SNS도 되게 제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사회의 전모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셨으면 좋겠다. 비율이라고 하면 뭐 저 같으면 SNS를 통해서 한 절반, 언론사를 통하는 것이 한 절반 정도. 5대5. 네. 1대1로 황금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체도 매체인데 분야 비율을 좀 골고루 나누면 어떨까. 뭐 한쪽 분야에 대해서만 읽기보다는 정치 쪽은, 경제 쪽은, 문화 쪽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접하는 것이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가지치기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SNS로 처음 기사를 접했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뉴스의 양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뉴스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사들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뉴스를 유통시키는 거죠. 그건 SNS를 통해서 보더라도 언론사들의 뉴스죠. 또 다른 SNS를 통한 뉴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방송사들이나 언론사들이 만든 뉴스를 다르게 가공해서 SNS용으로 돌리는 그런 정보들이 있죠. 핵심은 그렇게 전달되는 뉴스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누가 썼는지를 일단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출처를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출처를 보지 않고 그냥 펌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펌 이렇게 펌, 해서 그렇죠. 어디선가 캡처한 것 같은 그림을 뉴스처럼 이렇게 돌리는 그렇습니다. 거 말씀하시는 펌 거죠? 또는 펌글 뭐 이런 식으로 받은 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것은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출처라면 이런 SNS 뉴스는 믿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 언론들의 물론 폐해나 뭐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언론들의 뉴스를 일단은 우리가 믿고 보자. 대신에 비판적으로 보자. SNS의 경우에도 인터넷 벤처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제대로 인터넷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들, 작은 벤처들이 있죠. 그런 벤처들이 진지하게 만든 뉴스들, 너무 희화화하거나 너무 단순화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용을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미디어 벤처들의 콘텐츠는 저는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SNS로 정말 많은 뉴스가 유통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SNS 뉴스를 소비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SNS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올바른 뉴스란 무엇인지, 올바른 뉴스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9살 윤지영님, 직장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윤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뉴스는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고 혐오적 표현이 없으며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바르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잘 쓴 뉴스와 부족한 뉴스, 잘못된 뉴스와 좋은 뉴스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생각하는 올바른 뉴스란 무엇이며 그런 뉴스를 저와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분별해서 뉴스를 선택하면 될까요? 저는 이 질문 받고 자기 반성을 좀 했어요. 좋은 뉴스랑 나쁜 뉴스는 무엇일까?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좋은 뉴스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바르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윤지영 씨의 저 표현이 저기 질문에 들어있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고 혐오적 표현이 없으며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뉴스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원래 추구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집단이든 여러 사회단체들이 다 여론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을 형성하는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실질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뉴스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더 좋은 어떤 전달력을 갖는 뉴스를 만든다든지 더 재밌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왕이면 뉴스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뉴스냐 뉴스가 아니냐를 가르는 데 있어서는 바로 저 기준, 지금 윤지영 씨가 제시하신 저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기준을 보면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고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올바른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기사가 저러한지 구분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올바른 뉴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언론 보도가 100% 다르게 보도할 때도 있고요. 또는 한 반쯤은 비슷한데 반쯤은 다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비슷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다른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 사실이 어떤 것이고 각각의 언론사들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 의견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러면 스스로도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윤지영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관적 생각인 부분, 사실인 부분을 자기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비교해보면 더 좋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뭔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뉴스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를 해보고 그 안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또 꼭 해야 할 그런 훈련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과 답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 나누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분이 좋고요. 제가 30년 가까이 언론현업에서 일을 했고 지금도 예비 언론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언론 소비자분들께서 좋은 언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확인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언론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저희는 기사를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이 기사를 보는 분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또 좋은 기사를 소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그냥 무신경하게 썼던 기사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앞으로라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독자들에게 더 좋은 기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